여러분은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땅에서 싱싱한 배추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의 농업기술 하나가 아프리카 한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게 되고 절망에 빠져있던 청년이 마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배운 작은 농업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 그리고 첫 번째 시도의 처참한 실패까지. 과연 한 청년의 간절한 꿈이 어떻게 마을 전체를 움직이는 기적으로 이어졌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곳곳에서 한국의 농업기술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진짜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의 기술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살루미입니다. 탄자니아 중부에 있는 은지코로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었을 거예요. 저희 마을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13살 때까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설탕물을 한 잔 주시고 그게 하루 종일 먹는 전부인 날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매일 들판에 나가셔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셨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게 말라버렸죠.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원래 이 땅은 이런 땅이야. 우리는 그냥 견뎌야 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20살이 되던 해 우연히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인 보건소에 갔다가 벽에 붙어있는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KOICA 한탄 농업기술센터라고 적혀 있었고 KOPIA 유기농 교육과정, 청년 농부 모집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농업을 가르쳐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신청 조건을 보니 20살에서 30살까지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너까지 집을 떠나면 누가 농사를 도울 거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가 뭔가 다른 걸 배워야 우리 가족이, 우리 마을이 바뀔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에 아버지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정말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선발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왔습니다.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케냐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처음 본 점적관계 시설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작은 호스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물만으로도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오신 박종민 박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서 마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비가 안 와도, 땅이 메말라도 작물은 자랄 수 있어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주에는 이론 수업을 들었어요. 한국의 농업 역사, 새마을 운동,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선진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사님이 보여주신 옛날 한국 농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60년 전 한국 농촌도 저희 마을과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건 배추라는 채소였어요. 저희 나라에는 없던 채소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김치도 만들고 국도 끓인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님이 직접 배추 모종을 심는 걸 보여주시는데 정말 쉬워 보였어요. 교육이 진행될수록 한 가지 걱정이 커졌어요. 이런 좋은 기술들을 배우긴 했는데 과연 저희 마을에서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다른 나라에서 온 교육생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특히 점적관계 시설을 만들려면 파이프도 사야 하고 물탱크도 필요했거든요. 저희 마을에서는 그런 재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박사님께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고철통이라도 괜찮고 플라스틱 병이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서 온 편지를 읽어보니 올해도 가뭄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수확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새로운 농법을 들고 가봤자 과연 받아들여질까 싶었습니다. 동기들 중에 몇 명은 아예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다면서 수업에 늦게 오거나 아예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 두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밤마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이 기술들을 제대로 익힐 수 있을까? 고향에 돌아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박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살루미,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고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박사님, 여기서 배우는 건 정말 좋은데 제가 과연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하죠? 박사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살루미, 한국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다음 사람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났거든요. 밤늦게까지 교재를 들여다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마을도 바뀔 수 있어. 교육 세 번째 달쯤 되었을 때 박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을 따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농촌 발전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한국도 60년 전에는 여러분 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었고 농사도 하늘만 바라보고 지었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서 나라 전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박사님이 보여주신 옛날 한국 농촌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초가집, 비포장도로, 그리고 메마른 밭. 정말 저희 마을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농촌 모습과 비교해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살루미,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박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당신은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죠.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꼭 성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다른 교육생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케냐에서 온 존, 우간다에서 온 마리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다니엘이랑 매일 저녁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그리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요. 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존이 해준 말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야.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야. 우리 모두 성공해서 몇 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마을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실습 시간에도 서로 도와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박사님이 들려주신 한국 농업의 역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어떻게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잘 살아보세 못 살겠다 새마을 운동하여 보세라는 구호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변화를 원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보여주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에 쌀 생산량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에서 쌀을 사와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새로운 품종 개발과 농업기술 발전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기술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하고 발전시킨 노하우들이죠. 이제 그 기술들을 여러분 나라에 맞게 적용하는 거예요. 라고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반세기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라는 걸요. 그 무게감을 느끼니까 더욱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가 케냐에서 배워온 새로운 농법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배운 거 가지고 와서 우리더러 따라하라고 한다는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큰 실패를 겪었어요. 케냐에서 배운 대로 점적관계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고철통과 플라스틱 호스를 이어서 간단한 시설을 만들었지만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빈정거리기 시작했어요. 봐라, 역시 안 되잖아. 처음부터 말했지, 우리 땅은 원래 이런 땅이라고. 그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첫 번째 시도부터 실패하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마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하지만 저는 조급했어요. 빨리 결과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케냐에서 배운 기술들이 정말 저희 땅에서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 박사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케냐에서 함께 교육받았던 동기들의 근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존은 케냐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었고 마리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박사님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살루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새로운 농법이 정착되기까지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한국의 농부들도 모두 겪었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적관계 시설부터 만들지 않고 먼저 작은 텃밭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케냐에서 가져온 배추 씨앗을 심고 손으로 직접 물을 주면서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다.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2달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메마른 땅에서 연한 초록색 배추잎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만 알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오셔서 배추를 만져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거냐? 이런 초록색 채소는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이 정말 기뻤어요. 비록 작은 텃밭이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옳았구나. 정말 우리 땅에서도 이런 채소가 자랄 수 있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의심하고 걱정했는지 모르는데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추를 수확하고 나서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촐한 잔치를 열었어요. 간단한 김치를 만들어 나누어 먹었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모두들 즐겁게 웃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날이었어요. 첫 번째 성공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농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케냐에서 배운 대로 작은 교육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제로 함께 실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12명이 되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마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신 일이었어요. 살루미, 우리 학교 급식에 당신이 기른 배추를 공급해 줄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사오는 건 너무 비싸거든요 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점적관계 시설을 확장했어요. 이번에는 케냐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만들었더니 물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추밭 크기도 10평에서 20평으로 늘렸어요. 수확량도 놀라웠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배추가 자랐습니다.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농사 지을 수 있겠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성공이 계속되자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교육받던 젊은 농부들과 K농업 청년팀을 만들었습니다. 팀 이름에서 K는 한국을 의미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 마을을 바꾸자는 뜻이었습니다. 청년팀 멤버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한국어도 배우고 새로운 농업 기술도 함께 연구했어요. 박사님이 보내주신 한국 농업 교재들을 번역해서 우리말로 만든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작물이 있었어요. 저는 배추 전문가가 되었고 다른 친구들은 토마토, 양파, 고추 등을 맡았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마을 어르신들이 저희를 인정해 주신 일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이 청년들이 우리 마을의 미래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배운 새로운 기술과 어르신들의 지혜가 만나서 마을 전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발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어요. 서로 협력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이었죠.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바꾸려는 의지 말이에요. 저희 마을의 변화 소식이 점점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탄자니아 국영 방송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농업 기술이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술 자체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을 배웠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마을을 견학오기 시작했고, KOICA 탄자니아 사무소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KOPIA 탄자니아형 스마트팜 시범마을로 지정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농업부에서 점적관계 시설 확장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한국 농업 기술을 다른 마을에도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저 혼자만의 작은 변화가 마을을, 그리고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고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 하나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2년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중앙에 작은 건물 하나가 세워진 거예요. KOPIA 살루미 농업교육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KOICA와 탄자니아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해서 만든 거였어요. 교육관 개관식 날 한국에서 박종민 박사님이 직접 오셨어요. 2년 만에 다시 만나는 은사님을 보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사님도 저를 보시더니 살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해낼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관 입구에는 한국어와 스와힐리어로 쓰인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곳은 배추로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살루미.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동판에 새겨져서 영구히 남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개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탄자니아 농업부 차관도 참석해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은지코로 마을이 탄자니아 농업 발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탄자니아의 우정, 그리고 살루미와 같은 젊은 농부들의 열정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마을에 이런 교육관이 세워지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교육관이 생긴 후 가장 기뻤던 건 마을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학교를 마치면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교육관에 와서 농업 체험을 하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11살짜리 마리아라는 여자아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살루미 선생님, 저도 커서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뭉클했습니다. 마을 학교에서는 한국 농업의 날이라는 축제가 생겼어요. 처음엔 교장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행사였죠. 아이들이 직접 배추를 심고 김치도 만들어보고 한국 전통 농요도 부르는 특별한 날이에요. 박사님이 가르쳐주신 새마을 노래는 스와힐리어로 번역되어 아이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교육관에서는 매달 미래 농부 교실도 운영하고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점적 관계부터 시작해서 토양 관리, 작물 순환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저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기술이 이렇게 다음 세대의 꿈이 되어주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K농업 청년팀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탄자니아 전역에 한국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케냐에서 함께 교육받았던 동기들과 이스트 애프리카 K 에그리컬처 네트워크도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제가 이제는 수백 명의 농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마을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를 바꾸려는 의지였습니다. 지금도 교육관 입구의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곳은 배추로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작은 배추 씨앗 하나가 마을 전체의 꿈을 바꿔놓았듯이 작은 시작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세요. 그 씨앗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저희 마을의 기적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자라고 있어요. 물이 없던 땅에 푸른 배추가 자라듯이 절망이 있던 자리에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